우리가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느끼는 그 묘한 불안감은요, 상대방에게 나의 정리정돈되지 않은 그 무질서함을 보여준 불안한 상태이죠. 즉 아브젝트를 노출하고 있다는 미안함에서 기인합니다. 아브젝트는 쉽게 말해서 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어야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간 밥알을 보면 어떠신가요? 갑자기 더럽게 느껴지죠. 방금 전까지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맛있는 탄수화물 영양소였는데요, 내 몸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안녕하세요, 립바이 뷰티연구소입니다.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원장님, 화장은 꼭 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라면 화장 행동은 예의다 라는 거창한 말까지는 붙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은 프랑스 철학자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행위가 사실은 얼마나 치열한 사회적 생존투쟁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립바이님, 아브젝트라는 용어가 대중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철학적 개념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민낯과 어떤 상관이 있나요? 아브젝트는 쉽게 말해서 나이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어야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콧물이라든지 눈곱이라든지 빠진 머리카락, 혹은 피부에 우리 강아지 기름이나 각질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 몸 안에 있을 때는 나의 일부였지만요, 밖으로 나오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럽다고 느끼고 피하고 싶어 하죠. 이처럼 나와 타인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요, 불쾌함을 주는 존재가 바로 아브젝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런 무질서한 상태를 보면 내 자아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떨어진 오물들이라든지 흔적들을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심리적 작용을 아브젝시옹이라고 합니다. 아브젝트가 내 손톱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대상이라면요, 아브젝시옹은 그 대상을 밀어내는 본능적인 발버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다가 입 밖으로 튀어나간 밥알을 보면 어떠신가요? 갑자기 더럽게 느껴지죠. 방금 전까지 내 입안에 있을 때는 맛있는 탄수화물 영양소였는데요, 내 몸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내 몸도 아닌 거고 남의 몸도 아닌 기분 나쁜 경계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몸과 바깥 세상이 섞이는 것 같아서요,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하고요, 그것을 치워버립니다. 이렇게 내 몸에 있었을 때는 긍정적이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격렬하게 밀어내고 나를 분리하는 행위가 바로 아브젝시옹입니다. 우리가 매일 씻고 닦고 정리정돈하는 이유는요, 단지 깨끗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주체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게 계속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손톱이 길었을 때 손톱을 깎고 거친 피부를 정돈하는 모든 행위가요, 사실은 이 아브젝시옹의 과정인 셈이죠. 아, 그렇다면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컨실러로 잡티를 가리는 화장 행동도 일종의 아브젝시옹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화장은 단순히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요, 내 몸의 생물학적인 흔적들을 매끄러운 화장품으로 덮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모공 속의 피지라든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울긋불긋한 트러블, 뾰루지가 올라왔을 때, 칙칙한 피부톤, 다크서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날것의 상태죠.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는 이유는요, 타인에게 나는 본능이나 무질서에 휘둘리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주체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화장을 한다는 건요, 이 무질서한 피부 위에 사회적인 가공의 피부를 한 겹 덮는 행위입니다. 매끄럽게 정돈된 피부라는 경계를 만듦으로써요,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나의 생물학적 요소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죠. 결국 화장은 나와 세상 사이에 세우는 가장 세련된 방어막인 셈입니다. 정리하자면 메이크업은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브젝트적인 것들을 화장품이라는 도구로 억누르고 밀어내서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단정한 나를 창조하는 일종의 창조적 거부 행위인 셈입니다. 화장이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라는 관점이 신선합니다. 그럼 화장 행동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예의로 연결되는 건가요? 사회적 관계에서 예의란 상대방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느끼는 그 묘한 불안감은요, 상대방에게 나의 정리정돈되지 않은 그 무질서함을 보여준 불안한 상태이죠.
즉 아브젝트를 노출하고 있다는 미안함에서 기인합니다. 메이크업을 통해서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요,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의 흐트러짐을 관리하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의 경계를 확실히 세우는 예절인 것이죠. 제가 메이크업을 20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리더들을 만나고 확인한 사실은 그들에게 메이크업은 외모를 꾸미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신뢰감을 증명하는 사회적 명함이었다는 점입니다. 화장이 나를 지키는 방어막이자 타인을 향한 사회적 명함이라는 말씀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앉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화장이 버겁게 느껴지거나 자신의 민낯이 불안한 구독자분들에게 아티스트로서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이 화장을 해야만 하는 숙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응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민낯이 불안한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가진 인간적인 본능일 뿐이죠. 그 불안을 메이크업이라는 도구로 다독여주고요,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나를 정돈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아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앉으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찮게 화장을 왜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나를 단단하게 보호할 나만의 제복을 입자라고요.